아카데미 팬 콘서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댓글로 소리 잘 들리시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네, 제 사운드도 잘 들어가는지 한 번만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린다고 들리신다고.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지니스타일 그리고 알파 아카데미 팬 콘서트 지금 7시부터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소니코리아 프로마케팅팀 김경민 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지니스타일의 헤드 포토그래퍼를 맡고 있는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세미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팬 콘서트는 이런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아카데미 소개를 좀 진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니스타일도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박성진 작가는 어떤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길래 저렇게 사진을 잘 찍나? What's in my bag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인물 스냅 팁, 웨딩 스냅 팁, 그리고 풍경 사진 팁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트룸 이론과 실습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라이브도 알파 아카데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알파 아카데미는 어디에 위치해 있죠, 작가님? 청담동, 압구정동에 위치하고 있죠. 네, 압구정 소니스토어에 방문해 주시면요. 소니스토어 내부 강의실에 알파 아카데미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압구정 소니스토어에서 제품을 체험해보고 상담도 받으시고 구매도 할 수 있으실 뿐만 아니라 알파 아카데미에서 다양한 강좌를 한 번에 수강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네, 알파 아카데미에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다양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강좌를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제품 사용법, 사진 이론, 사진 실습, 그리고 사진 보정에 대해서 매달 신규 강좌 그리고 다양한 강좌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 이론, 영상 실습, 그리고 영상 편집까지 영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내용을 배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바쁘신 분들,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주말마다 직장인 속성 클래스가 속성으로 6시간이 진행됩니다. 주중에는 시간이 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직장인 속성 클래스도 매달 확인해 주시고요. 참고로 다음 달 강좌는 내일 열릴 예정이니까요. 알파 아카데미 사이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간단하게 알파 아카데미 홍보 영상, 광고 영상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사진의 시작은 카메라를 들고 일단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중충할 때 출사 수업을 하면 수강생들이 망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우중출사 사진을 찍으면 기회를 만드는 거죠. 영상은 사진과 다르게 좌우 상하 그리고 또 무빙을 줘서 하나의 장면을 만들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촬영하면서 여러분들만의 의미를 넣었을 때 이제 그것은 한 편의 작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SIPS 센터에서 여러 작가들의 카메라를 만지다 보면 아카데미 수강생분들이 많이 생각나요. 어떤 부분을 알려드리면 좋아하실지 생각도 해보고 다음 강의 때 꼭 알려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토샵이라고 하면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시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사진을 하나의 예술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만의 색감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포토샵은 사진의 완성입니다. 내가 찍은 사진 정말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사진의 시작과 끝을 알파 아카데미에서. Sony. 네, 저희가 영상 제작한 거 봤는데 어떠셨어요, 작가님? 어때요? 잘 만들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리액션이 잘 안 돼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알파 아카데미 세부 작가님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정기수 작가님께서는요, 다양한 주제로 실습 강의를 진행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포토샵 그리고 라이트룸에 대해서도 매달 새로운 강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원석 작가님께서는 저희 인물사진에 특화되신 강사님이신데요. 이론 그리고 실습에 대해서 다양한 강의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건축사진에 대해서도 이론뿐만 아니라 같이 실습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김현수 작가님께서는 좀 고급스러운 내용, 조금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제품 사용법 강의를 진행해 주시고 계시고 직장인 속성 클래스도 진행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주제, 야경이나 ND 필터를 사용한 촬영법에 대해서 사진 실습을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신재국 작가님께서는 좀 더 기초적인 수준에 있어서 제품 사용법 강좌를 진행해 주시고 계시고요. 특히 소니 카메라 렌즈 기초 가이드를 들으시면은 매뉴얼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웠던 저희 제품에 대해서 아주 속속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야경이나 매크로 촬영 등 세부 주제에 대해서도 실습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으로 넘어가서 영상에서는 박인수 감독님이 영상 세팅법부터 트랜지션 촬영법까지 이론과 실습을 다양하게 진행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박인수 감독님 영상 강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박인수 감독님과 수업을 들으면 어떤 영상을 찍을 수 있는지 박인수 감독님의 개인 작품 한번 보고 가시죠. Ladies and gentlemen, from Oakland, California, epic recording artist, Tower of Powe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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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Come on, hit it! Give me more! Yeah, yeah! There's all kind of music everywhere you go. Some folks like it fast, some like it slow, some like it hot, some like it blue, some folks like it old, and some like it new. Now I'm not knocking country, and I'm not rapping rap. The big band swing just ain't my thing, an alternative ain't my snap. The only thing that turns me on, we gon' party now, is when I hear a soulful song. 'Cause I like soul with a capital S, like this. Soul with a capital S. Sweet, sweet soul music. That's right, that's the best. Get it. Soul with a capital S. Well, now soul with a capital S. Come on, you got to have that soul with a capital S. Come on, feel it in your ooh. Come on, you got to have that. You need to feel that it's in your body. Got to have it, yeah. With a capital S, yeah. That's what I like. Sweet soul music, hey. We like that the best.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파 아카데미에서는요, 영상 편집 강좌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유튜버 조블리님께서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 강좌를 초급부터 심화까지 다양한 강좌를 준비해 주시고 있습니다. 알파 아카데미 강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횡 콘서트!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지니 스타일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작가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니 스타일의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 이제 5년간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공자는 아니고요. 이제 이탈리아를 나가게 되면서 사진을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사진을 시작할 때는 사실 그렇게
전문적이고 그다음에 진실된 자세는 아니었어요. 그냥 여행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한 5년간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 활용이 가능한 시대가 오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제 사진이 많이 노출이 되고 제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면서 사진을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친숙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 전공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엄청난 클래스의 패션 사진을 찍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여행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제 주변 사람들을 찍는 소소한 포토그래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굳이 여기 제 첫 카메라가 나와 있다는 소리는 오늘 무언가를 위해서 적어놨겠죠. 제가 처음 소니랑 이제 연결된 카메라가 A7M2라는 카메라입니다. 미러리스 풀프레임의 거의 이제 첫 세대 이후에 정말 임팩트가 있었던 카메라죠. 제가 3번이나 말했다는 거는 오늘 좀 중요한 네. 요소 중에 하나니까 네. 잘 적어 놓으시기 알파 7 마크2 바랍니다. 어딘가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니스타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지니포토 운영을 하고 있는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보통의 시대에 보통의 사람이 보통의 공감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무슨 의미인가요? 굉장히 철학적인데요. 철학적이라기보다는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이제 그래요? 어디 가서 강연할 때 써먹으려고 오늘 같은 날에. 네. 제가 추구하는 사진입니다. 저는 사진에서 이런 내가 따라가야 하는 울타리 그리고 방향성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정답이 없는 장르잖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 좀 답답함을 느끼셨기 때문에 오셨을 거란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도 똑같은 경우죠. 저도 되게 휘둘리기도 많이 휘둘리고 길도 많이 잃어요.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사진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휘둘리다 보니까 제가 안 휘둘릴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서의 정답, 제가 사진을 하면서 제 사진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울타리, 그게 바로 지금 나와 있는 보통의 시대에 보통의 사람이 보통의 공감을 쉽게 풀어 말하면은 저희가 추구하는 사진은 수명이 긴 사진입니다. 저는 이 오래가는 사진을 위해서 많은 보정을 행하고 사진을 찍을 때 여러 가지 스킬을 이용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획을 할 때 최대한 오래 갈 수 있는 사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진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부나 연구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작가님들한테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는 적용이 된다? 저한테는 확실하게 적용이 되는 사진인 거죠.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What's in my bag 나가실 때 보통 어떤 걸 가지고 다니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이거는 요청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너무 소박하게 들고 다니셔서 좀 놀랐어요.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통 가방 열어달라고 하면은 좀 자신 있게 열어야 한다거나 좀 전문적이게 이렇게 가방이 좀 크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행으로 시작을 했죠, 사진을. 그렇다 보니까 가방이 무거워지면은 결국엔 제가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카메라를 좀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카메라 렌즈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줄이다가 이제 와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카메라가 딱 2개, 렌즈 2개 들고 다니죠. 상업 사진 찍을 때도 많은 렌즈를 잘 안 챙기거든요. 이제 제가 꼭 필요한 화각만 챙겨 다니는 편이고요. 제가 나가기 전에 어떤 렌즈, 어떤 카메라가 필요한지 확실하게 좀 제가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가지고 나가는 편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렌즈는 이제 스냅 사진, 인물 사진 찍으러 나가기 전에 보통 챙기는 이제 2470 아니면은 50mm 인물 찍을 때 좀 좋은 렌즈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풍경 사진 찍으러 간다. 만약에 정말 드넓은 몽골 아니면은 돌로미티 알프스 산맥을 찍으러 간다 했을 때는 이제 망원 렌즈 단을 좀 챙깁니다. 70-200 렌즈를 좀 챙겨서 나가는 편이죠. 예, 중요한 거는 그렇게 무거운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초심을 잃었죠. 네,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지니 스타일이 알려주는 인물 스냅 팁. 지금부터 본격적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가님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그 인물 스냅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 팁은 무엇일까 다양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팁은 기획 그리고 연출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작가님?
이제 이걸 막 얘기하기 전에 제 사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흔들면 안 돼요. 네,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센스가 그렇게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전 준비가 되게 많이 필요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사진 전공자가 아니라고 했죠. 저 사진 시작한 지 이제 5년 반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진짜 사진과는 저기 멀리 떨어진 사람이었거든요. 원래는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예술적인 장르와 별로 안 친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사실 이 휙 바뀌는 트렌드를 따라가기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진을 하려면은 이제 즉각적인, 제가 1시간 뒤에 촬영이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어떻게 찍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찍을 수 있으면 저도 참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가 이제 기획과 연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좀 나눠놨는데, 이제 기획 같은 부분은 제가 상업 사진이나 이제 클라이언트와 대화를 할 때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 연출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사진이 좀 특이하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좀 클로즈업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아름다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매력적으로 보일까, 아니면은 좀 더 생각이 깊으신 분들이나 자기의 생각을 사진에 담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본인의 생각을 인물한테 투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두 방향이 다 아니에요. 저는 어때요? 인물과 좀 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아름다움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작가는 또 절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이는 그대로를 최대한 연출을 하려고 합니다. 제 사진에서 막 모델이 막 몸을 꼬고 있다든지, 아니면 특이한 의상을 입고 있다든지, 이런 사진 보신 적 있나요? 잘 없죠. 그리고 뭐 모델이 엄청난 연기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도 보신 적 있나요? 잘 없어요. 제가 찍고 싶은 거는 그냥 그 사람과 제가 그 당시의 텐션이 어땠는지, 그 사람과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느낌, 어떤 감정, 그리고 어떤 온도를 느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고, 그 로케이션, 우리가 대화를 나눴던 로케이션이 또 어땠는지 그냥 그 사실 그대로를 담아내고 20-30년 뒤에 추억할 수 있는 사진을 저는 원해요. 그게 오래가는 사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오래가는 사진, 수명이 긴 사진, 인물 사진에서의 수명이 긴 사진은 그 주인공이, 제가 담아드린 주인공이 30년 뒤에 이 사진을 다시 돌아보고,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었지라고 추억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최소한의 연출. 이 사람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이 사람을 연출시키려고 많은 소재를 가져오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냥 이 사람과 제가 찍을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감정선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많이 좀 파고드는 편입니다. 어렵나요? 네. 혹시 사진을 컨텐츠화한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제가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뭐 제 입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냥 예쁜 사진, 그리고 사진을 제가 취미로 하진 않다 보니까 또 상업성을 많이 띠고 있죠, 제 사진이. 그렇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저한테 돈을 주시는 광고주분들의 의견을 먼저 사전 미팅으로 많이 듣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저는 센스가 넘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되게 둔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진을 만들어낼까요? 처음 가보는 자리에서. 말이 안 돼요. 제가 처음 가봤을까요? 아니죠. 한번 가봤겠죠. 이런 촬영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때요? 클라이언트가 없어도 제가 만약에 요즘 유명한 뭐 화단숲을 가보겠다. 그러면 제가 업로드를 하는 사진, 메인 사진 이전에 그 로케이션 한번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갔다 왔겠죠.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어떤 사진을 위해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이 사진을 그냥 사진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대가 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다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인스타그램 하는데 사진을 한다면은 큰 노력 없이 충분히 내가 원하는 사진을 업로드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소통이 가능하고 의견 교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왜 그런 좋은 거를 안 하냐는 거죠. 그렇죠? 사진을 그대로 콘텐츠화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사진만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그리고 제 광고주가 원하는 부분을 좀 더 예쁘게 메이킹을 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는 좀 2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 많이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사진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인물 사진이면서도 상당히 컨텐츠화가 많이 되어 있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촬영 로케이션은 파크하얏트 부산 이제 호텔입니다. 그리고 이 호텔 촬영을 진행할 때 클라이언트의 의도, 그러니까 원하는 부분은 우리 호텔이 부산 해운대에서 가장 좋은 뷰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제 한번 가봤는데 통유리 호텔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야간에 가시면은 통유리의 내부 빛이 어떻게 돼요? 반사가 돼요. 그래서 예쁜 야경을 찍기가 힘듭니다. 그게 이분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불을 껐어요. 네, 되게 단순하죠. 네. 이 공간에서 되게 좋은 인테리어가 있긴 하지만 메인이 뭐라고? 메인이 야경이니까 단순하게 불을 다 끄고 이런 식으로 실루엣 처리를 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인물의 뭐 예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전체적인 요소를 좀 많이 고려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 사진이라고 해서 인물 자체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인물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컨텐츠화 할 것인가,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사전 답사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로케이션 선정. 사실 인물 사진을 찍다 보면은 그 인물이 누구냐뿐만 아니라 그 인물을 어디서 찍을 것인가. 특히 박성진 작가님 사진들을 보다 보면 처음 보는 장소 같고 도대체 이런 장소를 어떻게 찾은 건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로케이션은 과연 어떻게 선정하고 또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그 꿀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가장 많이 나올 것이 바로 이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화입니다. 경험치 축적이고요. 다시 말하면은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중에 중심이 되는 로케이션입니다. 로케이션은 단순해요. 많이 뛰어다니는 사람이 많은 정보를 알고 있겠죠. 아주 쉽게 가장 단순하게는 직접 가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요즘 정말 정보화 시대에 많은 정보가 우리 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뭐 정말 많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정리를 해놓는 편입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장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 저장하기 버튼은 타고 들어가시면은 폴더까지 나눌 수가 있어요. 그 폴더에다가 국내, 해외, 국내 안에서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뭐 여러 가지 지역별로 좀 태그를 나눠서 정리를 해놓는 편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특이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핀터레스트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안 찾을 때 되게 좋습니다. 로케이션이나 시안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비슷한 사진들을 모아줍니다. 되게 쉽게 내가 이런 뭐 따뜻한 색깔을 원한다. 그러면 따뜻한 색깔의 사진들만 쫙 모아주고 차가운 색을 원한다. 차가운 색을 쫙 모아주고 가을, 봄, 여름 계절별로도 모을 수 있고 검색하기 나름인데 아주 쉽게 어쨌든 내가 원하는 시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알려드려 보고요. 구글맵 네이버 지도는 장소 태그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 한번 가봤다 하면은 이제 구글에다가 핀을 꼽아 가지고 정보로 바꿔야 되겠죠. 내가 나중에 어떤 촬영이 필요하다 했을 때 여기 가보면 좋겠는데 근데 기억이 안 나면 말짱꽝이죠. 네, 그런 이제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되게 저장을 많이 해놓은 편이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팁을 드리면은 두 번째 나와 있죠. 로케이션의 완성은 로케이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케이션의 완성은 시간과 함께 간다. 이게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약속 잡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청담동에서 만나 이게 아니잖아요. 네. 청담동 뭐 3번 출구에서 언제 만나잖아요. 여행 가실 때도 일정 짜실 때 어떻게 짜요? 피렌체 미켈란젤로 언덕은 저녁 4시 반에 예쁘다. 그쵸? 그럼 로케이션 저장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예를 들면은 뭐 남산타워 앞에는 몇 시가 사진 찍기 좋다. 여기서 더 나갈 수 있으면은 빛의 방향까지 기록을 해 놓는다면
나중에 내가 어떤 촬영을 할 때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사진을 예쁘게 찍을 수 있는 하나의 정보가 되겠죠. 오늘 제가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드릴 겁니다. 그 경험을 어떻게 쌓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드릴 거고, 하나는 내가 직접 해보는 것, 하나는 그저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특히 마지막 팁인 평소 걸어다니면서 기록을 많이 해두자, 이 부분은 예시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날 때마다 카메라 하나 들고 많이 돌아다니는 편입니다. 그냥 많은 분들이 출퇴근 시간 아니면 내가 익숙한 곳에서는 사실 카메라를 잘 안 들려고 하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어차피 맨날 보는 광경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피렌체에 있으면서 이제 한국이 조금 멀어져 본 경우가 있잖아요. 멀어지고 나서 보니까 내가 매번 다녔던 집 앞이 생각보다 특이하다. 누구한테는,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는 적어도 우리한테는 안 특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온라인은 우리 동네 사람들만 보진 않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특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제 주변에서 해결을 많이 합니다. 로케이션도 그렇고 뭐 제 모델들도 사실 제 주변 사람들이 많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여기 주차장 사진 같은 경우는 정말 종로에서 술 마시고 지나가다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냥 주차장만 보진 않았겠죠. 이제 빛을 보고 여기서는 정말 괜찮은 야간 사진, 인물 사진을 특히 찍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찍고 이 사진에 위치 태그 해놓고 메모해놓고, 그리고 뭐까지 해놓냐면 이 사진 밑에 이제 캡션을 달아가지고 어떤 느낌의 의상, 뭐 어떤 느낌의 사진이 나올 것 같다까지도 기록을 해놓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이 장소에서는 나중에 꼭 한번 제대로 찍어봐야겠다, 이렇게 메모를 해두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팁.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도대체 모델이랑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지 자연스러운 포즈로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담아낼 수 있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성진 작가님의 꿀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팁이라고 하면 팁인데 팁이 될진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프로 모델을 찍는 사람이 아니죠. 저는 대다수의 촬영이 누구를 촬영을 합니까? 일반인들을 촬영을 합니다. 카메라 앞에 20년, 30년 안 서본 사람들이 결혼을 위해서 가장 많이 서거든요. 이 사람들이 과연 처음 보는 작가, 저를 앞에 두고 자연스러운 사진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런 방법을 좀 찾게 됐는데, 첫 번째는 일단 친해져야 됩니다. 특히 신랑님들과 친해져야 됩니다. 신부님들은 잘해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로망이 있는데. 근데 신랑님들은 그게 힘들죠. 거기다가 제가 이따만한 카메라 들고 앞에서 사진 찍고 있으니까 더 긴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님들을 좀 공략을 하기 위해서 제 경험상 이제 어떤 방법을 좀 쓰냐면, 이 사람들의 관심사를 좀 캐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만나자마자 인사하고 나서 툭툭 던져봐요. 요즘 이슈, 그 다음에 현안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좀 사전에 준비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가량 피렌체에서는요, 이제 오늘 촬영이 나가기 전에는 오늘 올라오는 네이버에 올라오는 모든 뉴스를 다 읽습니다. 경제, 주식, 정치, 주식 스포츠. 하시나요, 작가님? 주식 안 합니다. 근데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을 전 처음 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왜냐면 이 고객님들이 좋아하는 대화 주제를 채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좀 더 쉽게 빠르게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분위기를 풀어나가기 좋죠.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깊게 알려고 하진 절대 않습니다. 아주 얇고 아주 넓게 네, 준비를 하고 네. 대화에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매일 뭐를 읽는다? 네, 뉴스를 읽습니다. 네, 뉴스. 이 부분 메모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뉴스. 매일 신문이나 뉴스를 읽고 그런 처음 보는 모델과 20분 만에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토픽을 준비해 놓는다는 거. 박성진 작가님의 노력에 감탄하게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저한테 되게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포즈죠. 근데 좀
가끔씩 좀 답답해요. 제 사진이 그렇게 창의적인 포즈를 연출을 하는 사진이 없거든요. 네. 어디에서 과연 이분들이 포즈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나 했을 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것 중에 하나인데, 제 사진이 조금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많다, 동적인 느낌이 많다라는 거에서 좀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하는 네. 카메라가 어떤 거죠? 이건 좀 이따 할게요. 아, 너무 그래요? 소니 직원인 티를 내시면 안 돼요. 죄송해요. 네, 기다리세요. 왜 이런 사진이 나오냐면 오히려 연출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색한 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네. 정말 저랑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온 한 5년간의 그런 전담 모델이 아닌 이상 처음 만나거나, 그리고 특히 신랑 신부님한테 카메라가 어색한 분들한테는 연출을 최대한 적게 시키는 편이고요. 대신 연기라기보다는 움직이는 요소를 많이 넣어드려요. 얼어 있는데, 뒷목이 이미 얼어 있는데 가만히 서 있으라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정적인 사진을 찍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최대한 많이 걷고 말하게 시키고,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건지, 한 3일 굶었으니까 많이 먹겠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라도 계속 시키고, 귀에다가는 계속 입을 열어가지고 관심사를 집어넣어 드리고, 정신이 없게 그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움직이는 거를 어떻게 사진을 찍냐면 포인트를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로 드려요. 첫 번째에서는 같이 뭐 오른쪽 나무를 같이 본다든지, 거기서는 풀잎이 예쁘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여기 자연스럽게 걸어와가지고 여기서는 두 분이서 아주 사이좋게 넥타이 한번 매주고 다시 한 바퀴 도셔가지고는 입맞춤 한번 합시다. 동선을 이미 3개 정도 정해드리고 계속 움직이시겠죠. 그럼 저도 제 동선을 이미 정해놔요. 그 3개를 찍을 때. 그래서 제 사진 촬영하시는 작업 현장 보시면은 막 카메라가 뛰어다니니까 놀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모델도 물론 많이 움직이지만 카메라도 동선을 따로 바꿔서 많이 뛰면서 찍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금방 말씀하시고 싶었던 게, 저한테 필요한 카메라가 이제 빠른 AF나 정확한 AF, 극도로 정확한 카메라가 필요한 이유가 카메라가 워낙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망했잖아요. 흐름이 끊겼어요. 네, 그 포징에 대해서 네. 제가 팁을 드리자면, 제가 포즈를 잘 연출하는 작가는 아니지만 네. 팁을 드리자면, 이제 그런 센스가 또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역시 사진을 많이 봐놓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진은 많이 보는 것만으로도 경험치가 쌓여요. 저보다 5년 사진을 빨리 시작한 사람을 유일하게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보다 사진을 하루 동안 2배 더 많이 보면 뭐 2년 더 빨리 따라잡겠죠. 네. 아주 단순한 건데 우리나라 분들은 생각보다 남의 사진 잘 안 보시거든요. 근데 사진을 보시면서 포즈에 대해서 와, 이건 정말 신박한 포즈다, 창의적이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즈의 사진에 대해서는 저장을 해놓고 자기 전에 한번 본다든지, 중요한 촬영이 있을 때 모아놓고 다시 한번 본다든지 하는 편입니다. 네. 네. 마지막 시놉시스를 만들고 모델에게 커뮤니케이션 하자,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부끄러운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진짜 해본 적이 잘 없어요. 네. 이제 기획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상에 꽂혔다든지, 아니면 모델에 꽂혔다든지, 로케이션에 꽂혀서 촬영을 기획을 합니다. 네. 그럼 보통 기획을 할 때 처음에는, 제가 사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하나하나 요소들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금방 말했던 모델, 로케이션, 그 다음에 카메라는 뭐 쓸 건지, 렌즈는 뭐 쓸 건지, 다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요즘은 뭘 하냐면, 늙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글을 적어요. 이제 이 로케이션, 예를 들면은 뭐 충주호에서 새벽에 단풍 시즌에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은 메모장을 열어가지고 딱 소설을 적습니다. 소설이요? 네, 예를 들면 경민 씨니까 네. 뭐 어디 사는, 서울에 사는 네. 김경민이 뭐 네.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충주로 혼자 떠나온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울다가 일어나서 하염없이 이런 거를 혼자 적어요. 네, 쭉 적은 다음에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네. 감정선이라든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이 감정이나 스토리 라인에 잘 맞아 들어가는 로케이션을 찾아놓고요. 그다음에 모델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정확한 자세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감정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다. 설명을 해주시는구나. 그 그쵸. 생각했던 거를.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모델들이 이상하게 봐요. 좀 이 사람 도대체 뭔가 싶어 하시는데 분명히 눈동자가 좀 달라지고 네, 표현하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 확 달라진다. 저 같은 경우는 모델분들과 이제 배우 지망생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배우분들이 표현을 더 잘해주시고 또 모델과 일반인을 놓고 봤을 때 일반인분들이 오히려 저랑 또 잘 맞아요. 왜냐하면 모델분들은 이런 걸 아예 처음 봐. 어떤 작가가 와가지고 어제 네가 사후 세계를 진짜 했던 이야기입니다. 경험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사후세계. 네, 그러면서 그 감정을 표현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서. 이 사진을 예시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분은 이제 저랑 좀 친한 분이라서 네. 이제 뉴욕에 왔고요. 뉴욕에서 되게 발랄한 느낌을 연출을 해달라 했어요. 네. 이제 이분이 처음부터 이제 미국을 갈 때부터 너무 신나가지고 뉴욕 그 공항 들어가는데 자기 여기 앞에 뉴욕 적혀 있는 티셔츠 입고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좀 표현을 해달라 하면서 좀 샤랄라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뉴욕 영화의 가장 첫 번째 스티커처럼 그런 느낌을 좀 내고 싶었어요. 누가 봐도 뉴욕이다. 그리고 이 뉴욕을 와가지고 아주 멋있는 그리고 텐션이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을 전체적으로 연출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표정 가지고는 안 되죠. 네, 이렇게 동적인 부분이라든지 지금 의상 같은 경우도 이렇게 흩날리고 하는 부분을 선택한 이유는 극적인 요소를 좀 많이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물론 이 자리에서 거의 300번 넘게 돌았습니다. 그럼 이분한테는 어떤 상황을 인지시켜줬나요? 사실 근데 이분이랑은 그렇게 네. 깊은 대화를 안 해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왜요? 이제 그냥 이제는 눈빛만 봐도 아. 원하는 게 대충 나오기 때문에 그냥 신났어 이 정도로 그냥 하고 신났다. 네,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말을 잘 안 섞는 사람이에요. 다음에 네 번째로 저희가 이제 소니 카메라 가지고 있다 보면은 주변에 친구들이나 가족들 이제 잘 찍어주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 계정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진 않잖아요. 항상 정해져 있죠, 사실. 이유가 뭐냐면 저는 친한 분들 찍어주는 걸 좋아해요. 제가 처음에 카메라를 잡게 된 이유가 그거거든요. 주변 사람들 좀 찍어주기 위해서 카메라를 잡았다 보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많이 친해지고 관심사가 좀 비슷한 사람들과 작업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생겨요. 촬영이라는 걸 망각해요, 둘 다. 너무 친해서. 티내기보다 너무 편하니까. 너무 편해서. 네, 친구분들 찍어주실 때 보면은 좀 편하다 보니까 좀 대충 찍고 밥 먹으러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몇 번을 거치고 나서 이제 친한 분들과 찍을 때는 확실히 이제 카톡으로 브리핑을 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엄격하게 하는 부분이 생겼더라고요. 친하면 친할수록 더 좋은 사진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촬영장 분위기가 당연히 프리하고 또 오고 가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다 보니까 네. 많이 사진이 동적으로 변하고 네. 분위기가 많이 풀리긴 하는데 너무 풀리면 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네. 콘티라고 하죠. 콘티도 어느 정도 이제 저만 알아볼 수 있게 그림 실력도 센스가 없기 때문에 준비를 속으로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더 힘을 줘서 준비를 하는 편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물을 둘러싼 모든 것을 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텐션, 온도, 그리고 주변 소음까지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 예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진을 보시면은 느껴지는 게 몇 가지가 있지 않나요, 다들? 좀 현장에 있는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긴 좀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집중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 현장에 있는 요소들의 모든 이유를 찾고 저한테에 대해서 정답을 얻은 뒤에 보정을 합니다.
그냥 보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도 그냥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왜 찍어야 되는지 누구한테 설명을 하냐면 저한테 이미 설명을 해놓고 찍어요. 셔터 누르실 때 그냥 누르면은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라이트룸에 보정하실 때 어때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쵸? 분명히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을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보정 프로그램 앞에 딱 앉으면은 이 매뉴얼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알아요. 근데 이 얘들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는 경우가 가끔씩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방하고자 저는 저한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왜 이 셔터를 눌렀는지. 그럼 이 장면 안에 있는 요소들로 또 보정을 할 때 설명을 해요. 내가 왜 파란색을 섞는지, 노란색을 섞는지, 온도는 왜 따뜻한지, 차가운지. 그리고 화면을 나눌 때도 데이터니까 데이터를 나눌 때도 이 부분이 왜 초록색이 들어가면 자연스러운지에 대해서 이유를 물어보고 해답을 찾고 세팅 값을 넣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조로운 이야기보다 이게 더 확 와닿으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신경 쓰면서 사진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전에는 저도 그냥 예쁘면 찍었어요. 예쁘고 멋있고 그냥 몸이 고생해가지고 새벽에 나가면 당연히 예쁘지. 아침 일출에 정확히 만들어져 있는 로케이션에서 그러면은 집에 와서 예쁘게 보정해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 사진이 오래 가요? 절대 오래 안 가요. 근데 모든 상황에서 제가 이유와 결과를 알고 내 안에서는 이 사진에 대해서 모든 설명이 가능하다면은 이 사진은 50년, 60년, 70년 간단 말이죠. 내가 이 모델을 찍는다, 사람을 찍을 때 사람만 보는 거는 좀 아쉽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싸고 있는 그 현장의 요소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여기 적혀 있었던 온도, 이 사람의 텐션, 그러나 이 사람과 나의 또 관계도 있을 거고요. 그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이야기하는 뭐 단지 1년이 됐다든지 5년이 됐다든지 그 다음에 그 싸고 있는 이 배경의 컬러, 이 모든 걸 생각을 하셔서 사진을 찍으신다면 좀 더 입체적이고 내 자신이 공감하고 모델이 공감하고 사진을 보는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물 스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웨딩 스냅, 과연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는지 일반인 분들뿐만 아니라 프로 작가분들까지 많은 꿀팁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웨딩 스냅이라고 하면은 그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떻게 준비하면은 완벽한 웨딩 촬영을 할 수 있을지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했던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많죠. 일단 정보 수집입니다. 정보 수집은 모든 촬영의 베이스가 되어야 해요. 특히 야외 촬영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야외 로케이션을 찾아가서 메이킹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로케이션, 그 다음에 시간, 의상, 그다음 이 신랑 신부의 또 취향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 미팅을 가지는 편이고요. 준비를 많이 하셔서 찍는 게 아주 기초적인 답변이지만 아주 중요한 답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객님과 이제 사전 미팅을 합니다. 사전 미팅을 거의 대부분 진행을 하는데 미팅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딱딱하게 진행을 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정보 수집에 대한 목적도 있지만 사실 이 자리가 뭐예요? 사진 찍기 전에 얼굴을 한번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과 이제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 촬영 진행 초반에 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그 전에 만나서 해버리다 보니까 훨씬 더 편안한 관계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아주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되게 좋아해요. 이 사전 미팅이라는 자리도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전 미팅을 2시간, 3시간 할 때도 있는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기도 하고 어쨌든 이분들은 제 사진이 좋아서 저를 선택하러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당연히 기분이 좋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리턴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이제 미팅을 하면서 제가 포인트를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스토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어떤 연애를 했는지 그리고 평범한 웨딩이 아니라 이분들만의 웨딩을 만들어낼 수 있는
키워드를 찾으려고 노력해요. 연애를 하면서 특이한 추억이 있다든지 이 두 사람의 연애에서 계속 나왔던 무언가가 있다든지. 이번 겨울에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게 이제 스키 웨딩이거든요. 스키를 탔습니다. 제가 한 4년 정도 탔는데 그 스키를 탔던 사람들이 같이 결혼을 하면은 이 두 사람의 추억이 뭐예요? 겹치는 부분이 스키죠. 키워드가. 그럼 어디 가서 사진 찍으면 돼요? 스키장 가가지고 스키 타는 거를 웨딩드레스 입고 신부님 죄송합니다. 물론 춥겠죠. 그래도 사진은 잘 나올 거니까. 왜냐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녹여내려고 사전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미팅이 진행되면 분명히 재밌기도 하고요. 이 두 사람도 특히 신랑님들이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죠, 보통. 근데 상당히 협조적으로 변하죠. 자기 이야기니까. 네,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편하게 담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두 분이 연애했던 그리고 자주 갔던 그 탁구장에서 사진을 찍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웨딩드레스 입고 탁구장 갔죠. 너무 재밌었어요. 매개체는 탁구장. 그렇죠, 탁구장인 거죠. 그 다음으로 이 사진은요? 저는 세탁소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제 좀 오래된 동네 세탁소를 생각을 했는데 아주 세련된 클린토피아더라고요. 그래서 요 앞에서도 자주 가서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 하셔서 이분들 사진을 쭉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다 본인들이 살았던, 그러니까 특별한 데 안 갔어요. 제주도 어디 뭐 강원도 이런 데 안 가고 동네 이름을 까먹었어요. 제가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어쨌든 자기네들 동네에서 사진 촬영을 다 마쳤습니다. 그 맨날 건너 다니던 육교 이런 데서 네. 찍었죠. 여기가 그 육교인가요? 네. 네. 그 텐션이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두 분이 지나다녔던 한 몇 년간 연애하면서 지나다녔던 곳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예쁘게 나왔던 커플이죠. 기억에도 많이 남아요.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웨딩 스냅에 어떤 카메라와 렌즈를 쓰면 좋을지 추천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일단은 알파 9을 추천해 주셨네요. 왜 그런 거죠? 이제 많은 카메라를 써본 사람입니다. 제가 줏대가 없어가지고 정말 많은 브랜드를 왔다 갔다 했고요. 그 다음에 소니 카메라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카메라를 써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알파9 밑에 있는 이제 대중적인 라인인 7 같은 경우도 상당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죠. 근데 웨딩 스냅에서 그리고 저같이 움직임이 많고 좀 동적인 촬영을 많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9급의 AF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빠른 연사 속도, 거의 동영상 촬영 수준의 연사 속도와 블랙아웃풀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이걸 접하고 또 되게 신기했어요. 비는 순간이 없다는 거죠.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셔터막이나 미러박스가 한번 열렸다 닫히기 때문에 사진과 사진마다 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텀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놓치는 부분도 없다. 정말 내가 바라보는 것을 영상화하듯이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되게 알맞는 카메라가 아닌가. 그래서 9을 되게 오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출시 년도부터. 50mm를 좀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정말 순전히 제 개인 생각입니다. 50mm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되게 좋아해요. 저는 50mm를 사랑합니다. 보는 그대로를 담으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사진 중에 사람 찍을 때, 여자 모델 찍을 때 여자 모델 얼굴이 딱 바로 앞에 있다든지 이런 사진 보신 적 있나요? 잘 없죠. 클로즈업 사진 안 찍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가 살면서 어떤 남의 여자 이 바로 앞에서 여자를 바라보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살면서.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 시선 그대로를 바라보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랑 가장 닮은 50mm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 사진은 9이랑 이제 말씀하신 50f1.4 짜이트 렌즈로 찍은 거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살짝 50mm 아닌 것 같긴 한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사진이 참 잘 나왔죠. 잘 나온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역광 상황에서 9만큼 정확한 AF, 그러니까 제가 AFS 단초점도 잘 안 쓰거든요. 항상 동체 추적 모드를 세팅을 해놓고 AFC 모드를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정확한 AF를 믿을 수 있는 만큼 이 말은 내가 리뷰를 그 자리에서 안 해도 집에 가서 봐도
10장 중 9장 이상은 맞아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결국엔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내 카메라가 계속 초점해서 저한테 믿음을 안 주면 그걸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쓴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문제인 것 같고, 이 사진은 이제 보정으로 많이 살려놓은 사진입니다. 사실 뒤에 역광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물이 이렇게 많이 밝게 찍긴 힘들어요. 언더 촬영을 하고 살렸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확한 화질과 그다음에 AF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연사를 눌렀을 겁니다. 신랑님이 많이 힘들어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연사가 들어갔을 거고 정확하게 역시 들어가 있는 사진임을 알 수가 있죠. 네. 그 다음 사진이 재밌는데 한번 보시면은, 자,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촬영 기법이라기 그렇고 다들 사용하실 거니까 걸어 다니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하는 모습을 되게 좋아해요. 이 두 사람이 3명, 4명, 2명 이런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주인공들이 대화를 하고 공감을 하는 장면을 저는 유난히 좋아합니다. 거기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걷는다든지 모션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저는 이상하게 그게 되게 시네마틱해 보여요. 영화 같아 보여요. 되게 평범한 대화 상황이고 그냥 거기서 단순히 걷기만 하고 아니면 어딜 바라보기만 하는 건데 그게 영화 같거든요. 커플 사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요소를 많이 찍다 보니까 A9을 사용합니다. 네, 알파 9. 네. 알파 9. 네. 네, 저는 이런 사진을 좋아한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웨딩 스냅을 할 때 그 포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 작가님들이나 뭐 취미 사진가 분들뿐만 아니라 셀프 웨딩 촬영하시는 분들까지 어떻게 하면은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실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 웨딩 찍을 때, 웨딩을 더 넘어서서 사람을 찍을 때 저는 기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집중을 많이 합니다. 기록이라는 것은 어쨌든 30년, 20년 뒤에 내가 다시 꺼내 볼 때 저는 그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10년, 20년, 30년 뒤에 이 사진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이해가 되나요? 추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을 찍을 때 많은 것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합니다. 유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 집중을 하고 소품을 어느 정도까지 사용을 하긴 하지만 최대한 절제를 하는 이유도 두 사람한테 어느 정도 집중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인물 사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20, 30년 뒤에 내가 찍은 주인공들이 사진을 보고 추억을 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인물 사진에서의 수명이 긴 사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저는 항상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연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 연출이 그렇게 막 패션이라든지 잡지처럼 많이 개입된 연출은 아니에요. 아주 소극적인 연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연출이 없으면 일반인들을 찍기가 힘드니까 이 두 사람을 어느 정도 예쁘게 포장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단계의 연출이지 그 다음 단계부터는 저는 또 두 사람한테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사진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또 이 두 분한테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요. 너무 즐거운 시간을 저한테도 주셨고 저도 어쨌든 이 두 분한테 좋은 순간을 사진으로 드렸는데 그리고 이 사진이 또 많은 분들한테 로망이나 공감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촬영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카메라 껐을 때예요, 사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촬영이 어쨌든 잘 풀렸고 어느 정도 분위기도 많이 풀렸고 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 대화 내용도 그렇고 이 대화 내용이 촬영해서 이미 피렌체로 이제 돌아왔어요. 피렌체에 대한 이야기,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딱 한 번 돌아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두 분이. 되게 특별한 장소도 아니잖아요. 약간 피렌체 길바닥이에요. 네, 두오모 광장에 그냥 길 가다가 찍은 사진인데 왜 이렇게 예뻐 보일까요? 저도 궁금했어요. 이 사진이 도대체 왜 이렇게 예쁘고 공감이 될까? 이 두 분이 진짜라는 거죠. 지금 감정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네. 네. 저는 이런 사진이 평생 간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막 농락하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진짜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잘 찍고 전문적인 사람 더 많습니다. 그리고 메이킹이나 연출, 이 사람에 대한 매력 포인트를 잘 담아내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대신 이 두 사람에 대한 그 현장에 대해서의 해석이라든지 포인트를 잡아내는 거에 있어서는 그래도 지난 5년간 해왔기 때문에 좀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작은 단계의 연출이 이런 거거든요. 예, 지나가다가 찍을 거 다 찍고 그냥 한번 신랑님 드실 수 있냐고 신부님 허리 나가실 것 같은데 하면서 한번 들려서 재밌게 찍고 하는 부분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걸로 찍었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R3를 사용을 했습니다. 왜 R3 쓰셨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A9 챙길 때 이제 A7 R3라는 카메라를 사용을 하긴 합니다. 같이 챙기긴 해요. 왜냐면은 9 같은 경우는 속도 면에서 강점이 있긴 하지만 이제 화질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높은 화소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냥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고객님들 앞에서는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사진이긴 한데 제 입장에서 저는 이제 좀 큰 모니터로 또 디스플레이 좋은 걸로 보다 보니까 좀 더 선명했으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R3를 챙기고 토스카나라는 지역을 직접 가서 로케이션 메이킹 하면서 제가 했기 때문에 조금 애착이 있어서 R3를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9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를 까먹은 게 있는데 9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적당한 화소수,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제가 웨딩을 한번 나가면 1000장 넘게 찍습니다. 셔터가 20장이 나가니까 초당 20장이 나가니까 기본적으로 1000장에서 1500장을 찍어 오는데 로우 파일, JPG 파일 두 개 같이 찍는다는 가정하에 데이터로 환산하면은 이게 한 60메가 정도가 넘어요. 한 70, 80기가죠. 죄송합니다. 기가가 나와요. 70기가가 나와요. 근데 R3로 찍으면은 상상하기 싫은 데이터가 나와요. 이 말은 상업에서는 활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정말 특별한 촬영이 아니면 이 하드디스크 값이나 컴퓨터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운용하기가 힘든 카메라가 아닌가. 그래서 A9이나 이제 좀 2000만 화소대 카메라를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세미나 1부 알아봤습니다. 2부에서는 풍경사진 팁과 함께 라이트룸 이론과 실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약 15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8시 20분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소니코리아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